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 사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사면 대상이었던 화제 인물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유설희 기자, 가장 눈길을 끌었던 사람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같은데 조국 전 대표는 어떤 인물입니까? 네, 간단히 프로필 말씀드리면 1965년에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서울법대 미국 UC 버클리 법학대학원을 졸업했고 이제 서울대 법대 교수에 재직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민정수석으로 발탁이 됐고 이후에 바로 법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친이 이제 부산에서 고려종합건설이라는 이제 건설사를 운영을 했고요. 이제 이후에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을 인수해서 이제 이사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고려종합건설이 한창 잘 나갈 때는 도급 순위가 60위권에 꽤 규모가 있는 네. 그런 회사였다고 하는데 이제 부친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실 때는 이제 42억의 빚을 이제 유산으로 남기고 이제 사망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모친이 이제 남편 사망 이후에 이제 웅동학원의 이사장을 맡고 계시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조국 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하니까 이제 이에 반기를 든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일가를 탈탈 털듯이 이제 수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고 그리고 아내인 정경심 교수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부가 사실은 이렇게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 생활을 한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닌데 여간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이력상을 보니까 서울대 법대 82학번인데 82학번에 쟁쟁한 분들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인물만 해도 원희룡, 나경원 이런 분들 생각나거든요. 네, 이제 그 밖에도 이제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분들도 많은데 그 지금 국민의힘 이제 송원석 대표도 이제 82학번 법대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여기가 이제 행정고시 출신이라서 이제 법대 출신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박수영 의원도 이제 행정고시 출신인데 같은 서울대 법대 82학번이었다고 하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서울법대 82학번이었다고 합니다. 야, 정말로 82학번만 가지고도 뭔가 지금 내각 구성이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알려진 것 이상으로 보니까 법대 같은 반? 뭐 이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서울법대가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이 나뉘었다고 하는데, 네, 그때 같은 반에 이제 조혜진 의원도 있었고 김난도 서울대 교수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반에서는 주로 이제 같은 지역끼리 좀 몰려 다녔는데 이제 본인은 좀 돈 없이 공부한 시골 출신이어가지고 이제 비슷한 친구들끼리 몰려 다니고 이제 조국 대표는 좀 돈 많은 부잣집 도련님?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좀 비슷한 친구들이 몰려 다녔다 해서 자기는 안 친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아, 그래요? 사석에서 송원석 의원이 하더라고요. 아니, 그 지금 사실 소속 정당이나 이런 걸 두고 보면은 조국 전 대표가 오히려 이제 반대 측면이었을 것 같은데 여하간 그 경제적인 배경 자체가 집이 괜찮았기 때문에 아마도 대학 생활도 그렇게 시작이 됐을 텐데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인생 여정을 보면 조국 전 대표는 운동권 출신이었고 사실 감옥을 이번에 처음 간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 일단 서울대에서 이제 PD 계열의 학생 운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울산대학교에서 이제 전임 강사 시절에 이때 이제 약칭 산호맹이라고 하는데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이제 이 산호맹 사건으로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반년 정도 이제 옥살이를 하고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는데 아마 다음에 사면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조금 산호맹 사건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때 이 단체의 목표가 노태우 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을 하자. 그리고 이제 진보적 노동자 정당을 만들자 이제 이런 목표로 이제 결성이 된 건데, 그러니까 1989년도에 서울 시내에 이제 유인물이 좀 뿌려지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인물의 이제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제 자본자 계급을 향해서 계급 전쟁을 선포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적힌 게 쫙 이제 유포가 되면서 수사가 이제 이뤄진 건데, 근데 이 산호맹을 당시 이제 주도했던 이제 사람이 박노해 시인인데 이제 당시 이제 국보법 이제 위반으로 무기징역 선고받고 이제 조국 대표도 이제 이렇게 당시에 강령 연구실장이라는 걸 맡았었대요. 아, 강령 연구실장. 네, 그걸 맡아서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거죠. 야, 그 계급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산호맹이라는 조직에서 강령 연구실장을 맡았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브레인 중에 브레인이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학계에서 꾸준하게 교직 생활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갑자기 본격적으로 정치에 발을 담그게 됐는데 그 계기는 무엇입니까? 그 이제 서울법대 교수 때부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꾸준히 러브콜은 있었다고 해요. 이제 국회의원 출마해보지 않겠냐. 근데 이제
언론에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게 2012년 대선부터인데요. 근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공개 지지를 했는데 그때 TV 찬조 연설에 출연하면서 그때 이제 언론에 좀 큰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 2015년에 이제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초대 민정수석으로 발탁이 되면서 본격적인 정치인의 길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조국 전 대표는 저도 이제 그 인생 여정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보니까 원래도 이제 학문 자체를 실천적인 의미에서 많이 해왔고 정당 활동에도 관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가 쓴 디케이 논문이라는 책에 보면은 플라톤의 글귀가 나오는데 어떤 대목이냐면은 정치 참여를 거부하는 데에 대한 벌 중에 하나는 당신보다 저급한 자들에 의해 지배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가 마치 윤석열 정부를 염두에 둔 것 같은 그러게요. 느낌을 주는 문구였는데 여하간 조국 전 대표가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시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학계 출신인 그를 청와대 민정수석에 등용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발탁으로 당시에 주목을 받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정수석 자리는 사정기관의 사정기관이라고 이제 불릴 만큼 수사기관들의 장도 검증을 하고 각종 정부 인사를 최고 위치에서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권한도 막강하고 그리고 하는 업무가 사실 검찰과 비슷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동안은 검찰 출신들을 하는 것이 거의 이제 불문율처럼 돼 왔었고 검찰 출신이 아닌 민정수석에 있었던 게 참여정부 때가 마지막이었는데 10년 만에 그 이후로 10년 만에 조국 그 전 장관이 전 의원이 민정수석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당시 이제 어쨌든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그리고 그때 새로운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한 결국에는 그 화두가 아주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그 서막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때 검찰 개혁의 화두가 등장한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본인이 겪었던 각종 설화도 이제 그거랑 다 관련이 있는 상황인 거고. 예. 아니 민정수석이란 자리가 말씀해 주신 대로 워낙 강력한 자리다 보니까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도 그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조국 전 수석이 임명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반발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전문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문제를 좀 삼았고요. 이 반발이 법무부 장관으로 이어지면서 더 폭증됩니다. 법무부 장관 임명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정말 이 이후에 여태까지 막 이야기되는 조국 사태라는 거에 정말 시작점이 되잖아요. 이 법무부 장관 임명 때는 지금 민정수석을 하면서 인사 검증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많이 당시에는 이제 자유한국당이었는데 많이 공격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검증 실패에 책임을 져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법무부 장관 지명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 공격이 굉장히 줄을 이뤘었고요. 오히려 경질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들 좀 있었고 뭐 민정수석을 어쨌든 물러났습니다. 이제 물러나고 나서 그때까지만 해도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도약을 하면서 훨씬 더 크게 정치적으로 도약하는 것이 아니냐. 또 차기 대권 얘기도 나왔고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 많이 기회가 있었죠. 그런 상황인데 그 어쨌든 간에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이라는 게 다 헤아려도 35일에 불과하고 네, 맞습니다. 실제로 비상하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을 포함해서 모든 가족들이 고초를 겪는 어마어마한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거라는 말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공격이 좀 많이 나왔고요. 뭐 그 초기에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문제는 안 됐어요. 일단 본인이 이제 저 장관설 내각설 나오면서 본인 부산 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소주 사진 그 대선 진로 딱 좋은데 이 사진도 이제 올라오고 사실 그렇게까지 멸문지화라고 표현될 만한 일이 시작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야당은 굉장히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야당 굉장히 별렀습니다. 이걸 인사청문회를 뭐 대선 후보급으로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별렀고요. 사모펀드 얘기가 나오고 뭐 사학재단 얘기가 나오다가 이게 입시 문제가 좀 나오면서 굉장히 좀 국면이 전환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시 문제가 보니까 2019년 8월 20일쯤에 터져 나왔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정말 모든 언론에서 엄청나게 기사가 쏟아져 나왔고 그거에 또 반동으로 8월 27일쯤에는 뭐 힘내세요라는 검색어로 사람들이 이제 응원을 하기도 하고 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반동이라고 다들 여기면서 그렇게 대치하는 구도가 한동안 계속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수사를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극장식 수사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특수부 수사들이 칼질을 하고 기성 언론들이 굉장히 따라가면서 보도하는 양태인 것인데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조국 일가를 상대로 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두 사람의 악연이 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각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먼저 2019년 7월에 윤석열이 먼저 검찰총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달에 대통령이 조국 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해요. 네, 이때부터 이제 그 당시 인사청문회가 막 진행되는 도중에 윤석열 총장이 이제 조국 후보자의 입시 비리 관련해서 서울대, 부산대 막 이런 한 30곳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급자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고도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조국 일가에 대해서 멸문지화에 가까운 수사를 벌이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뭐 정경심 교수가 먼저 구속이 됐고 조국 전 대표를 상대로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법원에서 심사가 있었고 이번에 뭐 윤석열, 김건희랑 똑같습니다. 그 조국 전 대표의 경우에는 동부구치소에 입감이 돼가지고 대기를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조국 그 전 대표 집에 갔던 분들이 누구냐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집에 갔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어떤 장면에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심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마음이 아팠던 게 현관 입구 쪽에다가 쪽지를 하나 붙여놨는데 거기에 아마도 이제 본인이 구속될 경우를 대비하는 것 같은데 연락처를 10개 정도 적어놨대. 그 중에 이제 본인들의 이름도 있는 걸 보고 결국은 이제 부부가 다 구속이 됐을 경우에 자녀라든가 어머니, 남겨진 어머니를 상대로 해가지고 뭔가 비상 연락망 같은 걸 적어놓은 듯 해가지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고 하던데 다행히도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검찰의 칼질이라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었고 계속된 수사가 됐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대검 반부패 부장이 그의 최측근인 한동훈이기 때문에 혹시나 한동훈이 조국을 상대로 한 그런 멸문지화 수사를 진두지휘한 게 아니냐는 의혹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진상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거는 인물비상구에서 최초로 이제 공개하는 내용인데 제가 윤석열 라인에 있었던 핵심 관계자에게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윤석열이 이제 수사를 진두지휘했을 때 오히려 이제 뭐 압수수색을 하거나 이런 영장 집행할 때 오히려 한동훈 당시 부장이 반대를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윤석열 당시 총장이 지금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해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같은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랑 직통을 하면서 이제 수사를 이제 이렇게 이끌었다는 얘기를 저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하간 이제 조국 수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의 이제 진면모가 드러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후에 조국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구술한 기록이나 기록된 책들 같은 것들을 보면은 당시에 검찰총장이라는 게 후보 추천위가 있지 않습니까? 4명의 후보가 있었고 그 중에는 지금 민정수석을 하고 있는 봉욱 수석도 있는데 그 4명의 후보 중에서 사실은 조국 수석의 픽은 제가 알기로는 김오수 나중에 검찰총장을 했던 김오수 총장이었다고 하는데 그 안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냐? 전임자인 문무일 검찰총장, 윤석열 전임자인 문무일 총장 자체가 호남 출신이었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에 의거해서 호남 출신을 연속으로 총장을 기용을 할 수는 없다. 그런 비토 의견이 청와대 내부에 존재하다 보니까 김오수를 임명하지 못했다고 하던데 결국은 그 영향으로 조국은 어떻게 보면 큰 수사를 받게 되는 위기에 처했던 것이고